반갑습니다. 냥냥타로입니다. 이번 주제는 그 사람 연락 올까죠? 질문은 4개로 좀 구체적으로 봐볼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현 시점 상대방이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먼저 좀 볼게요. 자, 첫 번째로 현 시점 상대방이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1번님께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1번님께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카드에서 일단 보여지는 건 기다림과 고민, 그리고 큰 그림 속의 애정,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떤 내적 충격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펜타클 7하고 10은 연락하고 싶다는 욕구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긴 안목과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컵 여왕은 1번님에 대한 따뜻한 감정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타워는 이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기는 좀 과정에서 내면이 크게 흔들리고 불안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마음은 강하지만 행동이 좀 조심스럽고 충격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상대방 분은 지금 연락을 당장 던지기보다는 타이밍을 좀 저울질하면서 기다리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연락을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 않을지 마치 메시지를 썼다가 좀 저장만 해두고 보내지는 못하고 화면만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카드는 1번님과 관계를 여전히 가치 있는 기반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관심이 아니라 이 사람이면 안정적이고 좀 큰 그림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즉 연락 욕구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너와 다시 이어지면 내 삶이 튼튼해질까? 라는 그런 큰 그림까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컵 여왕은 감정적인 면을 그대로 보여주죠. 상대방 분은 1번님을 따뜻하고 포용적인 존재로 기억하고 있어요. 너에게 연락을 하면 이해받을 수 있을까? 나를 받아줄까? 이건 단순한 연락 욕구라기보다는 정서적 안식처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카드 타워가 흐름을 좀 뒤집고 있어요. 마음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데 동시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나 무너질까 두려운 불안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연락했다가 오히려 더 멀어지면 어떡할까? 혹시 본인 생각과 좀 다르게 받아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즉 마음은 강한데 행동으로 옮기려는 순간 스스로 공포를 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연락 욕구는 충분히 있어요. 근데 두려움과 불안정 때문에 실행이 막히는 상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리를 좀 하자면 상대방 분은 지금 1번님께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확실하게 있어요. 그 마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가치 있고 정서적 연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두려움, 불안, 충격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움츠려드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연락 욕구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과 충격의 두려움 때문에 좀 망설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즉 지금은 하고 싶다 하지만 무너질까 두렵다 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분은 연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상대방 분이 연락에 대해 어떤 태도인지.
상대방 분은 연락에 대해 어떤 태도인지. 상대방 분은 연락에 대해 어떤 태도인지 보여주세요. 똑같은 카드가 또 떴죠? 상대방 분은 연락에 대해 어떤 태도인가요? 상대방 분은 연락에 대해 어떤 태도인가요? 태도를 보여주세요. 일단 카드를 봤을 때 타워가 또 나왔다는 그게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질문 1에서도 타워가 마지막에 떴는데 이번 질문은 첫 번째 카드로 자리를 했죠.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보다는 상대방 분에게 연락이라는 주제가 곧 불안과 충격의 상징이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다가가고 싶은데 동시에 무너질까 두려워서 움츠려드는 게 반복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연속으로 등장한 타워는 핵심 키워드라고 봐야 돼요. 상대방 분은 연락이라는 행동을 떠올릴 때마다 이거 큰일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무너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겁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속에서 경고음처럼 울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전차는 움직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드러내고 있어요. 연락하고 싶은 욕구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달려가야 하지 않나 라는 그런 에너지가 내면 속에서 계속 쏟아오르는 거죠. 문제는 이 욕구가 타워와 맞부딪히면서 가야 한다, 무너질까 두렵다, 이런 싸움으로, 내면적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소드 10이 더해지면서 상대방 분은 패배감, 끝났다는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혹시 연락을 했다가 더 큰 상처만 남기고 끝나는 건 아닐지. 그러니까 욕구는 있지만 마지막 한 방이 두려워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태도는 이 카드처럼 드러나고 있어요. 연락 욕구는 분명히 있지만 정작 행동은 망설임과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열었다가도 다시 내려놓고 오늘은 하지 말자 라는 식으로 좀 미루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하자면 상대방 분은 지금 연락에 대해서 내면에서 극단적으로 흔들리는 태도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타워가 또 2번이나 나왔다는 건 이 문제를 떠올릴 때마다 불안과 충격이 반복해서 작동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면에서 하고 싶다, 무너질까봐 두렵다가 끝없이 싸우고 있고요. 실제 행동은 소극적이고 지연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연락 욕구는 강한데 태도는 두려움과 무기력으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타워의 반복은 상대방 분이 연락을 가장 원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연락을 한다면 어떤 계기나 상황에서 올지 좀 한번 볼게요. 연락을 한다면 어떤 계기나 어떤 계기나 상황에서 올지, 어떤 계기나 상황에서 올지 보여주세요. 어떤 계기나 상황에서 올지 보여주세요. 강렬한 계기와 자기 주도적 결단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 1과 2에서 상대방 분은 두려움이 좀 많아서 멈춰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흐름은 정반대로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스스로 힘을 내서 결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욕구, 그리고 의지, 그리고 분별력, 그리고 내적인 힘이라는 성장 곡선이 드러나지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충동과 열정, 새로운 불꽃이에요. 상대방 분이 연락하게 되는 계기는 우연히 감정을 강하게 자극될 때예요. 예를 들어서 1번님의 소식이나 흔적을 보게 된다든지 특정 기억이 불현듯 떠오른다든지 하는 순간에 내면의 불꽃이 확 타오르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연락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능동성과 실행력을 의미하는 카드죠. 마법사 카드고요. 상대방 분이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연락해야지 다른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어. 즉, 계기는 외부에서 불꽃이 튀지만 실제 행동은 자기 주도적 결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카드는 차분한 분별력과 냉정한 판단을 의미해요. 감정에만 휩쓸려서 연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괜찮아. 이 타이밍이라면 할 수 있어. 라는 분별 있는 판단을 거쳐서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술에 취해서 충동적으로 보내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생각을 정리한 끝에 이제는 괜찮아 라는 판단이 들어왔을 때 그때 연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힘 카드는 이 모든 흐름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상대방 분은 연락을 하려면 결국 자기 내면의 두려움을 다스리고요. 용기를 끌어내야 해요. 이 카드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섭지만 그래도 내가 감당해야지. 즉, 연락은 내적 용기를 다잡고 조심스럽게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있을 때 나오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하자면 상대방 분이 1번님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 계기는 우연한 자극으로 불꽃이 튀고 그걸 자기 결단과 내적 용기로 이어갈 때 그때입니다. 단순 충동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젠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서는 순간 연락할 가능성이 커요. 한번 좀 볼게요. 연락이 온다면 1번님이 알아차릴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연락이 온다면 1번님이 알아차릴 수 있을까? 고양이들이 한바탕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자, 연락이 온다면 1번님이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연락이 온다면 1번님이 알아차릴 수 있을까? 연락이 온다면 1번님이 알아차릴 수 있을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컵밭이네요.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모두 감정, 관계, 애정과 연결된 카드라는 점이에요. 특히 연인과 컵 2가 나란히 나온 건 좀 드물고 강력한 조합입니다. 이건 상대방 분이 보내는 신호가 단순한 우연한 안부라기보다는 1번님과 분명히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적 뉘앙스가 짙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컵 여왕과 컵 9는 따뜻함과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즉, 신호는 은근할 수 있지만 1번님이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는 뚜렷한 감정의 무늬가 보여집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연락 신호는 선택과 끌림 속에서 드러나요. 상대방 분이 보낼 메시지에는 너와 연결되고 싶어 라는 그런 기운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함께라는 뉘앙스를 가진 그런 표현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연인에 이어서 나온 컵 2가 관계 카드가 중복으로 나온 건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신호는 친밀감 그 자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잘 지내? 라는 말 한마디여도 평소보다 훨씬 따뜻하고 어떤 화해 같은 감정이나 다정함 같은 게 묻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님이 이렇게 관계 중심의 카드가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건 이 신호를 놓칠 수 없을 만큼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컵 여왕은 감정의 공감과 배려예요. 상대방 분이 보낼 신호는 차갑지 않고 내 마음을 조금 열어도 괜찮을까 하는 따뜻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즉 단어보다도 말투나 분위기가 힌트가 될 수 있죠. 1번님은 그 섬세한 기류를 직관적으로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컵 9는 만족감, 자기 확신이죠. 연락 신호는 1번님이 보기에 이건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하는 말이구나 라는 그런 어떤 느껴지는 여유가 좀 있을 거예요. 즉 부담스러운 톤이 아니라 부드럽고 자신감 있는 뉘앙스가 신호인 거죠. 좀 정리를 하자면 상대방 분의 연락 신호는 1번님이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관계와 친밀함을 다시 열고 싶다는 뉘앙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연락의 신호는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하고 관계를 의식하는 표현이 좀 드러나고요. 1번님이 충분히 그걸 감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상 냥냥 타로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늘 기원드리고요. 위로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자세하고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 또는 채널 링크에 있는 개인 리딩집으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번님 반갑습니다. 냥냥 타로입니다. 이번 주제는 그 사람 연락 올까죠? 질문은 4개로 구체적으로 좀 봐볼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 시점 상대방 분이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좀 먼저 볼게요. 자, 상대방 분이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딱 대놓고 알려주세요. 상대방 분이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상대방 분이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상대방 분이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이번 조합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요, 이성적 균형과 휴식, 그러나 그 안에서 조금씩 기대가 커지는 그런 흐름이에요. 정의와 소드가 보여주는 건 소드 사죠.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멈춰있는 모습이고요. 완드 3과 컵 9는 마음 한구석에서 이미 그림을 그리며 만족감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즉 지금 이 상대방 분은 당장 충동적으로 연락하고 싶다고 보긴 어렵고요. 타이밍을 보고 상황이 맞으면 움직이고 싶다라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상대방 분은 연락에 있어서 이성적 판단과 균형을 중시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연락하는 게 맞는지, 상황이 정당한지, 감정만 가지고 움직여도 괜찮은지, 그러니까 주변 상황, 조건, 타이밍을 저울질하면서 옳은 행동을 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소드 4가 이어지면서 실제로는 잠시 멈추고 지켜보는 그런 태도입니다. 조급하지 않게 조금 더 기다려보는 태도인 거죠. 이건 마치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당장은 침묵을 유지하면서 좀 시간을 벌고 있는 그런 태도와 비슷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앞날을 내다보면서 기대가 자라나고 있어요. 이 카드는 지평선을 바라보는 인물처럼 상대방 분이 2번님과 다시 이어질 가능성을 상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올 거야. 그때 연락할 수 있겠지. 즉 마음속에서 분명히 연락 욕구와 미래 지향적인 시선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컵 9는 만족, 자신감, 소망, 성취예요. 상대방 분이 연락을 하면은 자기 감정이 채워지고 기분이 좋아질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심 원하는 바를 분명히 원하고 싶어 합니다.
연락하면 즐겁고 만족스러울 텐데 하는 마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하자면 2번님의 상대방 분은 지금 2번님께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욕구를 당장 행동으로 옮기기가 조금 힘들고 이성적 균형과 상황 판단 때문에 잠시 멈춰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락하고 싶은 욕구는 분명하지만 지금은 기다림과 타이밍 속에 좀 약간 눌러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상대방 분은 연락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자, 연락에 대해 어떤 태도일까? 연락에 대해 어떤 태도? 연락에 대해 어떤 태도? 연락에 대해 어떤 태도? 이번 조합은 전반적으로 안정과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흐름이 강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펜타클 10과 9는 이미 확보한 자리, 안정감 속에서 자기 생활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광대는 그 속에서도 가볍게 열어두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그리고 절제는 균형과 신중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태도는 크게 흔들리지 않지만 작은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상대방 분은 연락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요. 관계의 안정성과 맥락 속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면 그게 어떤 의미로 이어질지, 즉 지금 태도는 단순한 순간적인 호기심이라고 하긴 어렵고요. 안정적인 그림 속에서 의미를 따져보는 그런 태도예요. 자기 생활과 독립성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 분은 스스로의 안정된 환경을 좀 유지하는 데 초점이 되어 있고요. 연락도 그 균형을 깨지 않는 선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태도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면 괜찮아 라는 식의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면서도 광대 카드는 열린 가능성과 가벼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은 그래도 마음만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라는 무게감 없는 영역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 거죠. 즉 현실적으로는 신중하지만 감정의 깊이 층에서는 다시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태도도 좀 숨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제는 전체 태도를 좀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연락에 대해 태도는 극단을 피하고요. 균형을 유지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조화 속에서 흐름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2번님의 상대방 분은 연락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기 생활과 안정감을 지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고 광대 카드처럼 언제든 새로 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는 거죠. 연락에 대한 태도는 조심스럽고 신중하되 균형을 지키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작은 계기나 타이밍이 맞으면 가볍게 열 수 있는 여지도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연락을 한다면 어떤 계기나 상황에서 올지 한번 볼게요. 만약 연락을 한다면 어떤 계기나 상황에 올까? 연락을 상대방 분이 해온다면 어떤 상황, 어떤 계기 보여주세요. 카드를 봤을 때 강렬한 느낌은 억눌린 감정이 터져나오는 그런 순간인데 악마와 타워가
이제 메이저 카드가 동시에 등장을 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강한 집착, 갈등, 충동, 결국에 폭발이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컵 기사가 중간에 나온 건 그 폭발의 계기가 결국 감정 표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해요. 즉, 연락은 차분한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의 갈등과 충동이 임계점을 넘을 때 그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상대방 분은 2번님에게 여전히 강한 집착이나 끌림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감정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잊히지 않는 욕망, 미련, 불안정한 매혹 같은 모습입니다.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떠오르는 거죠. 이 감정이 쌓여서 결국 연락이 이제 동력이 되는 거죠. 악마 뒤에 완드 5가 이어지니 그 집착은 내적 갈등과 외적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연락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 그래도 해야 하지 않나? 라는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씨름을 하는 이 과정이 계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 이 갈등은 감정 표현 욕구로 이어집니다. 컵 기사는 굉장히 로맨틱하고 감성적인 제안을 뜻하는 카드인데, 그래서 연락은 다소 감정적으로 좀 보고 싶어서 생각이 나서 같은 감정의 언어,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앞선 갈등과 집착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결국 감정이 넘쳐 흘러서 행동으로 연결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워는 그 연락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 굉장히 충동적이고 급작스럽게 온다는 걸 보여줘요. 평소에 좀 차분한 흐름과 달리 무너짐처럼 다가오는 순간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순간 갑작스럽게 연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2번님에게 연락 오는 계기는 상대방 분이 감정을 억누르다 못해서 폭발하는 순간이에요. 처음엔 집착과 갈등 속에서 버티다가 결국 감정이 넘쳐 흘러서 충동적으로 갑자기 연락하는 흐름입니다. 연락은 차분히 준비된 흐름이 아니라 집착과 갈등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갑작스럽게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연락이 온다면 2번님이 알아차릴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자, 2번님이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알아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이번 조합은 아주 밝고 명확한 그런 흐름이에요. 태양과 별이 메이저 카드가 동시에 나왔다는 건 신호가 은근하거나 애매한 게 아니라 뚜렷하고 분명하게 2번님이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걸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컵 왕은 감정의 진중함을, 그리고 소드 기사는 빠른 직설성, 이런 걸 나타내고 있죠. 즉 신호는 감정적이어도 표현상으로는 충분히 알아챌 수 있을 만큼 드러난다, 이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연락의 신호는 밝고 분명한 표현으로 다가올 거예요. 애매하게 숨기지 않고 마치 햇빛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잘 지내라 해도 말투나 분위기에서 숨김없이 따뜻하고 환한 그런 기운이 느껴질 거예요. 제가 연기를 못해서 이제 이걸 따라서 어떻게 할 순 없지만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컵 왕은 감정적으로 성숙하고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요. 신호 속에서는 내가 진심으로 너를 생각하고 있어 라는 안정된
그런 감정이 담기는 거죠. 즉 감정의 무게감이 있어서 2번님은 이건 가벼운 인사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카드는 빠르고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신호는 이렇게 돌지 않고요. 곧장 날아오는 듯한 방식으로 나타나질 거예요. 생각나서 연락했어. 뭐 혹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같은 직설적인 문장이 이제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별은 희망, 진솔한 소통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그래요. 연락의 신호에는 기대와 바람이 담겨 있고 바램이라고도 하죠. 2번님은 그걸 투명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즉 신호가 오면 2번님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구나 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2번님은 상대방분 연락의 신호를 확실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건 은근한 눈치 게임이 아니라 밝고 진심 어린 어떤 직설적이고 이런 표현으로 다가오니까 굉장히 신호가 분명하고 별처럼 투명해요. 그래서 2번님은 놓치지 않고 이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상 냥냥 타로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늘 기원드리고요. 위로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자세하고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 또는 채널 링크에 있는 개인 리딩집으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3번님 반갑습니다. 냥냥 타로입니다. 이번 주제는 그 사람 연락 올까죠? 질문은 4개로 좀 구체적으로 봐볼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 시점 상대방 분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먼저 좀 볼게요. 자,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현재 있을까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현 시점 있을까? 현 시점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보여주세요. 이번 카드를 보자마자 느껴지는 건 감정은 풍부하지만 확신은 흐릿하다는 흐름이에요. 세계와 컵 여왕은 이미 3번님을 크게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지만요. 달과 컵 3은 이 감정이 뿌리 깊은 확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순간적인 환상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즉 연락 욕구는 있지만 해야 할까 말까에 혼란이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상대방 분에게 3번님은 이미 큰 의미를 차지하는 인물이에요. 세계는 완성, 성취, 중요한 관계의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연락을 하면 의미 있는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속에서 3번님은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인식은 있어요. 컵 여왕은 따뜻한 감정과 공감을 보여줍니다. 상대방 분은 3번님을 떠올리면 여전히 감정적으로 편안하고 다정한 느낌을 받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감정을 주고받고 싶다. 연락 욕구는 좀 분명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혼란, 불확실성, 그리고 망설임을 드러내죠. 상대방 분은 연락을 하고 싶으면서도 혹시 잘못 해석되지는 않을까? 괜히 복잡해지진 않을까 같은 그런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거예요. 즉 욕구는 있지만 확신이 부족해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마지막으로 컵 3은 즐거운 만남, 가볍게 이어지는 교류를 보여주고 있는데
연락을 하고 싶다면 진지한 대화보다는 편안하게 안부를 묻거나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커요. 즉, 진지한 대화는 망설이면서도 즐거운 가벼운 톤이라면 그렇다면 욕구가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3번님의 상대방분은 3번님께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다만 그 마음은 진지하고 확실된 어떤 결단이라고 하기보다는 편안하고 즐거운 톤이라면 하고는 싶다라는 식인 거예요. 감정은 풍부하지만 불안 때문에 확신은 부족한 상태라서 가볍고 자연스러운 계기가 주어진다면 연락하고 싶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분은 연락에 대해 어떤 태도를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볼게요. 연락에 대해 어떤 태도, 어떤 태도, 어떤 태도, 어떤 태도. 카드를 봤을 때 이제 좀 느껴지는 건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아주 신중하게 움직이려고 한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매달린 사람은 상황을 멈추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라면 펜타클 카드들이 나란히 나온 건 현실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드러내죠. 그 속에서도 완드 2는 마음속 계획이나 상상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연락에 대한 태도는 조급하지 않게 시간을 두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흐름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매달린 사람은 상대방 분은 연락을 당장 시도하지 않고요. 멈춘 상태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게 맞을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 즉 일부러 멈춤을 택하면서 스스로를 시험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작게라도 시도하고 싶어하는 태도가 보여지고 있어요. 한 번쯤 가볍게 메시지를 보내볼까?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펜타클 시종은 아직 어설프지만 배우고 싶은 마음, 작은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태도 자체는 서툴러요. 근데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거죠. 완드 2는 계획과 선택의 카드죠. 상대방 분은 연락을 만약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시뮬레이션을 이미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투로, 어떤 타이밍에, 즉 실제 상황에 옮기지는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방향을 세우고 있는 그런 태도인 거죠. 마지막 펜타클 기사는 신중하고 느리지만 꾸준한 태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연락을 한다면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고 안정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즉 연락 태도는 급하지 않고요.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하자면 3번님의 상대방 분은 연락에 대해 조심스럽고 좀 신중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행동에 나서지 않고요. 멈춰서 지켜보고 마음속으로는 작은 시도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행동으로 이어진다 해도 급작스럽지 않고 아주 차분하고 안정적인 접근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연락에 대한 태도는 멈춤 속의 관찰, 작은 시도, 욕구, 신중한 현실적 접근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연락을 한다면 어떤 계기나 상황에서 올지 좀 볼게요. 이게 제너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본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연락을 한다면 어떤 계기나 상황에서
올지. 보여주세요. 이번 조합은 부담과 망설임 속에서도 작은 계기를 통해 시도하려는 그런 흐름이 보여져요. 컵 시종과 펜타클 시종이죠. 아직 서툴지만 작은 계기, 그리고 가벼운 제스처, 그런 걸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완드 10은 그 전까지 부담이 크게 좀 누르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펜타클 3은 결국 협력, 대화, 공유라는 형태로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상대방 분은 연락을 한다면 감정적으로 충동적이고 순수한 계기에서 그렇게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아주 무겁지 않고 서툴지만 진심 어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상대방 분이 크게 짐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부담, 고민, 현실적 압박이 그동안 연락을 막아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마음은 있는데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쉽게 못하겠어 라는 그런 흐름이 큰 거예요. 이 카드가 있다는 건 결국 부담이 임계점에 다다를 때 오히려 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시종 카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펜타클이죠. 감정적 충동, 컵 시종과 더불어서 현실적인 작은 시도, 펜타클 시종도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즉 상대방 분은 조심스럽게 작은 단서나 계기를 붙잡아서 연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3번님과 관련된 소식, 우연한 계기, 현실적인 이유가 촉발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펜타클 3은 협력, 대화, 공유의 카드예요. 결국 연락 계기는 같이 얘기할 일이 생겼을 때, 어떤 공유할 주제가 있을 때처럼 협력적 상황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3번님의 상대방 분은 연락을 하게 되는 계기는 작은 계기와 부담 해소의 순간이 될 거예요. 그동안 쌓여있던 부담이 좀 무거웠지만 어느 순간 단순한 충동이나 현실적인 이유가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함께 대화하거나 주제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 이런 걸로 연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락은 무겁게 준비된 게 아니라 서툴지만 작은 계기 속에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오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연락이 온다면 3번님이 알아차릴 수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3번님,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연락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연락이 온다면 알아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이번 조합에서 보여지는 건 분명히 신호는 있지만 그것이 은근하고 미묘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은둔자와 정의는 신호가 차분하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걸 뜻하고 있고요. 운명의 수레바퀴와 완드 7은 예상치 못한 계기 속에서도 3번님이 집중하면 캐치할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신호는 존재하지만 조금은 해석이 필요한 그런 사인에 좀 가깝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상대방 분은 연락 신호를 아주 드러내지 않고요. 조용히 탐색하는 방식으로 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번님의 SNS를 은근히 확인한다거나 감정적인 어떤 안부를 흘리는 그런 식이에요. 이건 겉으로 드러나진 않죠. 하지만 섬세하게 보면 충분히 알아챌 수 있는 신호이기도 하죠. 정의 카드는 균형과 분명한 메시지를 의미해요.
은둔자가 이제 보여준 미묘한 신호와 달리 정의는 결국 말이나 행동 속에서 공정하고 솔직한 힌트가 드러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좀 예를 들어서 평소보다 직설적으로 잘 지내지? 라거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너 생각이 났어? 라는 그런 멘트를 툭 던져버리는 거죠. 운명의 수레바퀴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연처럼 신호가 다가옴을 나타내고 있어요.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혀 의도치 않은 계기로 다시 접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즉 신호는 의도적 계산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완드 7은 상대방 분이 신호를 줄 때 굉장히 방어적이고요. 좀 조심스러운 태도일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호가 미묘하거나 살짝 애매해 보일 수 있지만 3번님이 집중을 하신다면 이게 참 그래요. 네. 3번님이 집중을 하신다면 이게 이 사람의 표현이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살짝 눈치 게임 하는 것 같죠. 정리를 하자면 3번님의 상대방 분은 연락 신호를 보내기는 하세요. 근데 직관적이진 않아요. 조금은 은근하고 방어적이고 우연한 순간에 좀 드러나는 사인일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3번님이 마음을 열고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어렵네요. 전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3번님은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냥냥 타로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늘 기원 드리고요. 위로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자세하고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 또는 채널 링크에 있는 개인 리딩집으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4번님 반갑습니다. 냥냥 타로입니다. 이번 주제는 그 사람 연락 올까죠? 질문은 4개로 구체적으로 좀 봐볼게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현 시점 상대방 분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보죠. 자, 상대방 분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먼저 좀 보여주세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좀 먼저 보여주세요. 있는지 먼저 보여주세요. 있는지요. 이 조합은 에너지가 강하게 살아있어요. 완드가 무려 3장이나 나왔죠. 이건 상대방도 지금 감정과 욕구 면에서 꽤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완드 7은 좀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완드 에이스와 6은 강한 충동, 그리고 성취, 욕구, 그리고 컵 2는 결국 관계에 대한 끌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연락 욕구는 확실히 있지만 주저와 자존심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좀 자세히 볼게요. 상대방 분은 현재 연락하고 싶으면서도 자존심이나 방어적인 태도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는 못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면 좀 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심리적 긴장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내면엔 아주 강한 연락의 충동과 새로운 시작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불을 지펴볼까? 완드 에이스는 연락하고 싶다는 마음이 원초적 에너지로 크게 피어오른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완드 6은 성취, 그리고 주목받고 싶은 욕구를 뜻하죠. 상대방 분은 지금 4번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다시금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연락하고 싶은 욕구가
당신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다라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마지막 컵 2는 연결, 관계, 화합의 카드죠. 연결 욕구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4번님과 관계 회복, 교류, 그리고 끌림이에요. 즉 연락 욕구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감정적 교감의 바탕에서 나온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좀 정리를 해보자면 4번님의 상대방 분은 지금 4번님에게 확실히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만 자존심과 방어적인 태도가 걸림돌이지만 내면의 충동과 끌림이 그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결국 연락 욕구는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다시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요. 하지만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 건 자존심 싸움이 좀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방 분은 연락에 대해 어떤 태도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연락에 대해서 어떤 태도? 연락에 대해 어떤 태도? 연락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태도? 카드를 보니까 기다림과 고민, 그리고 갑작스러운 추진력이 교차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펜타클 7은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는 태도, 전차하고 완드 8은 속도를 내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 그리고 마지막 완드 9는 다시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연락에 대해 하고 싶어 하면서도 좀 조심스럽고요. 타이밍을 오래 재고 있는 태도로 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상대방 분은 연락에 대해 오래 고민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보여지고 있어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나? 결정은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어요. 전차는 감정적으로는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펜타클 7의 느린 태도와 대비되면서 마음속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완드 8은 빠른 전개,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의미하죠. 연락 태도는 기다리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이 정해지면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망설이다가도 어느 순간 확 그냥 메시지를 보내버리는 그런 식인 거죠. 이런 충동적 패턴이 조금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완드 9는 또 경계심과 조심스러움을 의미하거든요. 연락을 하고 싶지만 동시에 거절당하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방어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행동이 늘 반쯤 멈칫거리면서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4번님의 상대방 분은 연락에 대해 하고 싶지만 망설이고 타이밍을 재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기다림과 경계심 때문에 늦어질 수 있지만 마음을 순간 정하면 또 갑작스럽게 연락할 그런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망설임과 경계, 충동적 행동, 이게 교차하기 때문에 느리게 고민을 하다가도 갑자기 툭 하고 훅 하고 그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달려가고 싶지만 이게 상처받고 그리고 이게 뭔가 두려운 거지. 이렇게 자존심이 또 상할까봐 그런 것 때문에 망설여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연락을 한다면 어떤 계기나 상황에서 올지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자존심을 꺾을 만큼의 어떤 상황이나 계기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락이 온다면
어떤 계기? 똑같은 카드가 또 나왔죠? 어떤 계기? 어떤 상황? 어떤 계기? 어떤 상황? 상대방 분은 당장 연락하는 게 쉽진 않아 보여요. 처음엔 조심스럽고 방어적이거든요.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결국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 흐름이에요. 달과 심판이라는 메이저 카드가 같이 나왔다는 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큰 전환점이 있을 때 연락이 온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상대방 분은 연락할 때조차도 방어적인 태도가 먼저 작동해요. 쉽게 다가오기보다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자꾸 망설이는 거죠. 그래서 연락의 계기는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때라기보다는 계속 지켜보다가 한계치에 이르렀을 때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완드 9가 질문 2번에서도 아까 나왔었죠. 상대방 분 태도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키워드가 조심스러움과 경계예요. 그 컵 7은 선택의 순간 혼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은 여러 가능성을 머릿속에 그리다가 그중 하나로 연락을 해본다 라는 걸 택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특별한 계기라기보다 좀 혼란 속에서 현실적인 답을 찾지 못해 결국 직접 확인하려는 그런 순간이 올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달은 불확실성을 얘기하고 불안을 야기하죠. 상대방 분이 4번님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할 때 혹은 SNS 같은 간접적인 신호를 보고 오해나 불안이 커질 때 아싸리 그냥 물어봐야겠다라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정적인 계기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좀 정점을 찍을 때 그때 연락이 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심판은 결정과 전환점이에요. 오랜 혼란과 망설임 끝에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분의 연락은 작은 계기보다는 큰 감정적 어떤 터닝 포인트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4번님의 상대방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계심과 두려움 속에 있다가요. 혼란과 불안이 커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 계기는 명확히 긍정적인 확신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 불안의 극대화 그리고 결단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이 마음이 안정돼서 다가온다고 하기보다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지금 아니면 안 돼 라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 연락을 이렇게 훅 해버리는 그런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번 질문에서도 그랬거든요. 굉장히 빠른 행동력과 되게 약간 욱해가지고 해버리는, 질러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이제 연락이 또 이렇게 오는 그런 태도가 보여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질문이 약간 필수 코스였는데 연락이 온다면 4번님이 알아차릴 수 있을까가 원래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한번 카드로 보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봐볼게요. 자, 연락이 온다면 4번님이 알아차릴 수 있을지 좀 보여주세요. 알아차릴 수 있을지 보여주세요. 자, 연락이 온다면 4번님이 알아차릴 수 있을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아,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조금 소심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차분하지만 예리한 그런 기운이 나타나지고 있어요. 상대방 분의 신호는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섬세하고 은근하게 흘러 들어와요. 특히 컵 4와 펜타클 기사가 나란히 있다는 건 속도가 느리고 겉으로 무심한 듯 보여서 그냥 지나치기가 좀 쉽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소드 여왕과 바보가 맨 앞뒤를 좀 차지하고 있어서 결국 4번님은 그 작은 변화를 직관적으로는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4번님은 상황을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냉정하고 분석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즉, 상대방 분이 은근하게 신호를 보낼 때 그냥 기분 탓이라고 넘기지 않고 아, 저건 뭔가 의도가 있는데? 라는 식으로 눈치를 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 분의 신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와요. 예를 들면 갑자기 큰 연락을 뭐 하기보다는요, 좀 작게 말 걸기, 뭐 혹은 간접적인 관심 표현 같은 거죠. 이건 눈에 확 띄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놓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사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카드는 상대방 분이 신호를 보내더라도 겉으로는 좀 무심하거나 반응 없는 척할 수 있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신호가 더 미묘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컵 4는 내면에선 이미 생각이 많다는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즉 겉보기엔 별거 아닌 말이나 행동이지만 사실은 꽤 큰 의미가 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광대는 새로운 시작, 직관적 감각을 뜻해요. 4번님은 상대방 분이 의도치 않게 툭 던진 말이나 행동 속에서 이거 약간 신호인가? 라고 감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그냥 단순한 장난, 뭐 소소한 행동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4번님은 맥락 속에서 직감적으로 이제 눈치를 채게 된다는 그런 거죠. 정리를 하자면 상대방 분의 연락 신호는 크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미묘하고 은근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펜타클 기사와 컵 4가 보여주듯이 겉으로는 무심한 척, 천천히 다가오지만 실제로는 의미 있는 제스처가 숨어져 있는 거죠. 다만 4번님은 소드 여왕의 예리함과 광대의 직감을 통해 이 미묘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릴 수 있어요. 상대방 분이 신호는 또 굉장히 작고 은근할 거예요. 근데 4번님은 그것을 감각적으로 읽어낼 힘이 있으십니다. 잘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그걸로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이상 냥냥 타로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늘 기원 드리고요. 위로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자세하고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 또는 채널 링크에 있는 개인 리딩집으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